종합토론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요 앞쪽으로 나와서 앉아주시지요. 총장님 가운데. 총장님 진행을 해주시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건양대학교에 있는 이철성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자정을 맡을 것은 아니지만 신용우 교수님은 종합 농민혁명에 대해서 연구자이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기념사업을 이끌어가시는 주축이시고 또 그런 부분들에서 연구가 다 큰 맥락에서는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또 지역적인 부분에선 미진한 부분들을 조금씩 채워가는 우리 지역의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김대훈 선생님의 발표도 있고 엄청난 이 자료 수집과 고증이 또 있었고요. 지진호 인동산문화관광재단 대표님은 원래 건양대학교 관광경영에서 특별경영에서 관광을 연구하시는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모두 어떻게 보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아주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플로어에도 몇 분은 안 계시지만 아주 논산 동학혁명 개선 기념 사업을 이끌어가시는 중요한 핵심 멤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작은 토론회가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제약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학술 토론 마저도 학술 토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깊게 얘기를 할 수 있겠으나 오늘 우리들 큰 주제가 논산 동학에 관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활용방안이라는 쪽으로 초점이 조금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적인 차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간단하게 또 하고 이 끝나고도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간단하게 죄송하지만 하여튼 맨날 악역은 사회가 지는 거니까 이 지정 토론 해주시는 분이 한 2분에서 3분 정도 이 질의를 아주 핵심적인 것들을 조금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우선 이 토론들을 좀 다 듣고 답변들을 조금 듣는 방식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신영호 교수님에 대한 토론과 김대훈 선생님에 대한 토론, 또 지진호 교수님에 대한 토론을 순서대로 듣겠습니다. 제가 이 토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으나 그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누구보다도 더 전문가분들께서 이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고 막바로 질문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을경입니다. 저는 토론문을
간단하게 작성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은 시기적인 측면과 연합적인 측면에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5개가 내포, 천안, 동북부인 천안, 그다음에 서천부령 부여 청양을 묶는 서남부, 논산 금산을 묶는 동남부, 그리고 공주 지역 이렇게 5가지입니다. 특히 논산은 금산과 함께 전라도랑 인접했다는 점에서 다른 충남의 지역보다 많은 교류가 있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9월 2차 분기 과정에서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군과 손병희가 이끄는 북쪽 동학농민군이 논산에서 합류했다는 점이 논산 동학농민혁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렇게 연합한 남북적 농민군이 서울로 진격하는 과정은 그간 연구자들에게 집중되어서 연구가 됐습니다. 그러나 논산 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은 충남 지역 전체의 활동상에서 일부분 조망되는 등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몇몇 동학 연구자들이 남북적 연합군의 활동상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논산을 주목했다는 점에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김대훈 선생님 연구로 논산 동학농민혁명 연구가 확장되고 있어서 기대가 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발표자 선생님께서는 동학의 전문가이시고 주제 역시 이견을 표명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한 서술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제기나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학농민혁명사에서 논산의 역할이나 역사적인 의미에 대한 정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최대 반일 항전 세력의 직결지라고 발표자께서는 언급하셨고 그간 연구자들은 논산 지역을 남북적 연합군의 결집 지역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명확하고 당시의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는 논산 동학농민혁명만의 특징을 담을 수 있는 표현에 대한 고민이 듭니다. 발표자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논산 지역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참여자에 대한 조사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언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겠으나 연구자들이 자료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매번 번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론에 대한 부분을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작년까지 2년에 걸쳐서 충남 지역 동학 참여자 후손을 대상으로 구술체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논산 지역의 참여자 몇 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구술체록이 자료적인 한계를 갖고 있지만 이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구술체록 이외에 논산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발표 과정에서도 강조하셨던 부분들인데 신영호 교수님께서도 다시 한번 토론자께서 정리를 명확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다시 듣기 전에 조금 다음번 우리 김지훈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정 선생님께서 예, 정선원입니다. 김대훈 선생님의 연산전투, 노성전투, 소투산 항아리 전투에 대해서 사료에 입각해서 지형을 고려해서 촘촘히 연구한 것을 잘 보았습니다. 제가 공주 지역에서 93년에 공주 동학기념사학회가 시작되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회원 사무국장, 올해는 좀 이사장을 맡았습니다만 지역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연구해온 지역 활동가들 또 연구자들 나름대로 지역마다 좀 다른 독특한 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주 지역을 중심으로 논산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는 측면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공주를 볼 때 공주가 남북적 연합군이 모여서 전투를 했고 그다음 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런데 왜 패배했을까 하는 그런 항상 그런 의문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튼 최근에 그 일본인 학자 이노우에 가스오 교수님 연구를 좀 보면서 나름대로 또 새로운 어떤 희망을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 시기 동학농민군의 전투는 공주전투나 논산전투, 그 다음에 온편 퇴인전투와 같이 동학농민군이 정면 대결도 했지만 반면에 그 황해도 농민군의 위협전, 그 다음에 중로분진대, 청주, 연산까지 이 부분도 유격전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유격전도 있었다, 유격전쟁도 있었다 하는 그 두 측면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시기 일본군이 개입한 순간은 화승총과 흰식소총이라고 하는 중세와 근대의 싸움이었다. 그런 속에서 유격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한류를 모색하지 않았나. 그런 시각을 공주 전투의 어떤 처참한 패배를 보면서 그런 해석을 좀 하고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주 전투조차도 22일간의 전투, 그 다음에 지금 학계에서는 2만에서 4만 명 정도가 공주 전투에 참가한 남북적 연합군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사료를 좀 보면서 최소한 10만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학계에 좀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 전투도 이노우에 가스 교수님 견해에 의하면 유격전쟁에 양동 농민군 본대에 노선에서 논산으로 또는 남쪽으로 퇴각을 도와주는 양동작전이었다 하는 해석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참 지금 나눠진 자료집을 제가 좀 일찍 김대웅 선생님께 저희 생각을 해서 토론문을 좀 넘겼는데 이게 좀 자료 좀 만드는 데 도착하지 않고 또 자료집에 김대웅 선생님 언급이 같이 좀 섞여 있어서 자료집을 보시는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다른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공주 전투를 논산에서는 소토산 지역을 굉장히 중시해서 보고 있는데 그거 외에 논산포, 논산, 초포, 노성 등이 사료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같이 좀 지역 사업들한테 고려해 주셨으면 하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혹시 제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자료집에 좀 모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논산을 어디로 해석을 할 것인가, 사실은 그러니까 사료에 은진 논산포 또 노송 논산 논산 초포 한문 사적에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합니다. 글자가. 그래서 그걸 뗄 것인가, 떼서 해석할 것인가, 붙여서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논산을 어디로 볼 것인가는 해석 때문에 제가 지금 논산 쪽 자료를 보다 보면 막힌다고 하는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북적 연합, 그러니까 논산 전투가 저도 당연히 학계의 대다수 시각입니다만 논산 전투가 논산 동학농민군들이 남북전 동학농민군 논산에서 모여서 공주로 진격했다. 그리고 또 다시 패배해서 표포전투에서 패배하고 다시 또 논산으로 물렀다가 다시 제2차 공격을 했던 그러한 것이 학계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런데 신영훈 교수님이 균양단 윤동혁 씨 양력 이걸 소개한 논문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서 거기에서 균양단 윤동혁 씨 양력에 의하면 공주전투 공주전투 중에 먼저 공주에서 남북적 연합군이 결합해서 싸움을 했고 그다음 거기서 패배하면서 다시 물렀다가 논산에서 합진하고 다시 2차 공격을 한 그런 부분이 균양단 윤동혁 씨 양력에 나오고요. 그래서 그 글에 근거해서 좀 찾아보니까 공주로 먼저 남북적 연합군이 북적군은 옥천 영동에서 공주 북쪽 대교나 또 대교 쪽으로 나타나서 공격했고 전봉준 등 남적 군들은 논산에서 노성으로 공주로 공격했던 이러한 기록들을 또 몇 군데 더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0월 22일, 23일 공주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북쪽 농민군이 논산에 대규모로 나타난 사료는 광군 기록이나 일본 공격 등의 유생 기록에서 찾을 수 없었다는 좀 말씀만 좀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주 전투도
잘 종합적으로 좀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지전투도 계속 정리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공지전투도 그래서 공지전투도 좀 그렇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김대웅 선생님 논문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이렇게 제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부 다 좋은 말씀이시고 맨 마지막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논산 이 통합농민혁명의 의의를 밝히는 데 있어서 좀 쟁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의의는 나중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진호 교수님에 대한 저기들을 유 교수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까 그 논산 지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동합농민혁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다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진우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논산시의 동합농민혁명 정신 개선과 콘텐츠 활용 방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것에서 첫 번째로 쭉 보면은 동합농민혁명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전라도 고보라든가 우금치를 연상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논산 동합농민혁명 개선 사업회가 주축되고 논산 동합농민 이야기라든가 논산의 가보 농민전쟁 발자취를 따라서라 강적이 있고, 최근에 소토산 출정 공연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면서 동합농민혁명 예술제 등이 성리에 거행되고 있으면서 약간은 좀 재조명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도 논산의 동합농민혁명은 일반인들에게는 좀 많이 덜 알려지지 않았나라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문학술 세미나가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제자께서 여러 가지 소토산이라든가 황하대라든가 이런 얘기 쭉 하시면서 논산 종합혁명 정신 개선과 콘텐츠 활용 방안에 대해 5가지를 제안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 토론자로서 몇 가지만 좀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논산 동합농민혁명에 대한 여러 분야의 학술 연구가 좀 전문가뿐만 아니라 형사학자 중심으로 확대돼서 논산 동합농민혁명의 특성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좀 부각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 쭉 들어보니까 정말 논산 지역에 가지고 있는 논산 동합농민혁명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부각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좀 보다 더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돼야 되고요.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논산 동합농민혁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예술제도 이야기하셨었는데 논산 동합농민혁명 관련 예술축제를 좀 개최를 지속적으로 하고 홍보도 좀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어린아이들을 위한 웹툰이라든가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제작해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도 논산이 가지고 있는 동합농민혁명의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아쉬웠었던 것은 논산시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동합 관련 소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거의 안 되는 거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논산 관광 지도에도 동합농민혁명 관련 유적지 소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좀 실질적으로 많이 소개할 수 있는 루트를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논산 동합혁명이 남북조합이 연합이 돼가지고 우금치 쪽으로 들어가다가 이제 끝나자는 또 그런 전투인데, 일제 강점기 논산 지역이 항일운동하고 연계시켜주면서 근대 논산 지역이 어떤 민족 운동사로까지 확대시키면 어떻겠는가라고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는 동합소설인 은어리 동합소설이 있거든.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좀 모색해가지고 영화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은어리의 캐릭터를 제작 등을 해가지고 논산 지역에 있어서의 동합농민혁명에 대한 많은 알림을 좀 해줘야 되겠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흔히 동학하면은 전봉준이가 녹두장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세아세아 프랑세라 노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봉준의 녹두장군이라고 하는 것도 희곡입니다, 실은요. 1950년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때 만드는 희곡을 가지고 그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 녹두장군에 나온 걸 가지고 그걸 희곡화시킨 거를 자꾸 계속 공연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은어리라고 하는 그 논산 지역 동합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걸 왜 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하새야 파랑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하새야 파랑새 할 때 그 새가 파랑새가 녹두장군이 누구냐, 청포장수 울루갈 때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그게 바로 일본 군하고 지역에 있는 그 농민들과 어떤 그 대비를 일으키면서 만들었었던 저는 그 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창작해내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아쉬움이 이제 이 논산에서도 은월이라고 하는 이러한 통합 소설이 있으니까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좀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좀 하나 또 아까 진정 교수님께서도 그 얘기 하셨었는데, 논산에서 그 황토산 여기 같은 경우가 기념물로 황화대 전적지가 기념물로 이렇게 지정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여기서 과감하게 한번 제안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이 논산 동학농민혁명 계승 사업회에서요, 이 기념물은요 충청남도의 지방문화재입니다. 하지 마시고 국가지정문화재로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철저한 연구가 따라져야 됩니다. 우금치도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사적으로. 그런 논산에서도 과연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홍보를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보다 더 많이 철저한 조사를 해가지고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공간, 이것이 어디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좀 많은 좀 집중 투자를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토산에 기념공원화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기념공원화 할 때 그게 사적으로 지정되고 기념공원화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 의미는 굉장히 커져집니다. 근데 과연 소토산이 기념공원화 했을 때 논산을 대표하고 있는 통합혁명 진가라고 하는 것들도 많은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면서 동학농민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어떤 문화재로서 어떤 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노력도 기념사업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어디 가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할 때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과연 제가 이제 북대문화재단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를 전공하고 있지만 과연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그러면 바로 저는 이제 동학농민 전쟁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현재적 가치가, 이걸 자꾸만 얘기해주는 이유가 뭘까?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자꾸 논산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할 때 많은 경우는 그 얘기합니다. 뭐 일제가 저항했었던 이런 의지를 좀 많이 키워주고 그런 거 알려주고 싶다 하는 이유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예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의 이야기. 일제시대 때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동학농민혁명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서 이 이야기를 많이 해야만이 논산 시민들도 많은 사람들도 여기에 공감을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현재적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 일제시대 때 농민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 많은 농민들이 죽고 이 현재적 가치가 뭘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다가 저는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쭉 보니까요, 그 농업혁명 얘기할 때 뭐 떠올리지만 못지않게 진정성 있는 것이 또 이제 논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오늘 발표하신 분이 그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연구자께서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동학농민혁명을 얘기할 때 전라도 지역 우금지적 정치를 떠오르지만 그에 못지않은 상징성이 지닌 것이 논산이다. 우리 역사에 여러 번 논산의 시발점이나 결말의 땅이 아니라 맞아들이고 품어주고 힘을 주어 떠내보는 준비의 땅이었다. 동학농민들을 받아들이고 대접하여 하나가 되어 대우를 갖춰 전선에 나가도록 자리를 제공한 것이 바로 논산 땅이다. 출정의 땅, 진군의 대지가 바로 우리 논산인 것입니다. 이는 당시의 논산의 유림과 주민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야기를 듣고 참 멋있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를 굉장히 많은 공감을 느꼈었던 이 이야기입니다. 논산이 과연 어떤 동네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동학농민혁명은 말 그대로 보국 안민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편안한 삶입니다. 안민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산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현대지향점은 우금치전대에서 태하고 논산으로 결한 남북접의 동학농민들을 편안히 맞아주고 진군을 준비를 제공했듯이 현재 논산을 찾는 일에게 편안한 논산이 되게 해주고, 특히 논산 지역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동학농민 정신의 현재적 가치가 아닌가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토론하시는 분들의 얘기들을 전부 다 듣고 좀 그 발표하신 분들의 의견들을 듣자라고 말씀을 드린 건 조금 반복이 되는 부분을 강조점을 하다 보니까 같이 우리들이 생각을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정월경 선생님께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의의가 논산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걸 강조했으면 좋겠다. 그게 정확히 뭐냐라고 모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자료가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계속 그 제자리냐, 조금 더 자료들 좀 찾아볼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들은 발표에서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이 정선원 선생님께서도 논산 같은데 초포 뭐 이런 그 이 논산포냐 초포냐 점점 찍고 아니냐 뭐 이런 지명이나 이런 것들 분명히 하자라고 하는 것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들이 명확한 고증을 통해서 현재의 의미들을 살려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공주전투에 대한 의미들을 조금 더 지역적인 부분들에서 좀 확대해서 보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두 가지 논점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유근영 교수님께서도 현재적 의미를 통해서 그 이 역사적 사실과 그거의 후보 방향, 또 조금 더 웬만하면 우리들이 좀 그 이 소토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학술적으로 보증하고 그것들을 법률적으로 봐서 지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방향성을 또 제시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자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발표를 해주시는 부분들은 그 부분에서 너무 잘 아시고 계시고, 또 우리 신용호 교수님께서는 전체적인 동학에 관련되어 있는 틀들을 조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 넓은 의미에서 또 말씀들을 해주실 시간도 갖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론이 지금 실제적으로는 5시에 끝나게 되어 있으나 한 20분 가량 정도 더 5시 반 정도까지 우리들이 이 자유롭게 발표하신 분들과 또 플로어에 계시면 가능하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우선 신영호 교수님께 전체적인 부분에서 해주실 말씀이라든지 또 토론자가 지적한 부분들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큰 전투가 벌어진 지역은 그 많은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이 공주 전투, 또 여기 논산의 집결한 여기 사람들만 모여서 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예전에는 이쪽에 와서 그 얘기 들어보면, 근데 80년대부터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전라도 사람들이 와서 한 거다. 이 지역 사람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은 장례리 집회나 보은 독실전투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면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 집결한 그런 사람들이 활동한 그런 사건이긴 하지만 그 지역 사람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강원도 서석 전투를 보면은 그 역시 그 주변 여러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활동한 그런 전투였지만 그 지역민들이 많이 희생돼 가지고 한 마을 전체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돼서 제사를 같은 날 지낸다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논산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집했다고 한다면은 이 지역과는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안내를 하거나 전투에 참여하거나 희생됐거나 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건 얘기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지역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논산의 동아농민혁명을 연구할 때 같이 기본적으로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당시 동아농민혁명사 전체에서 볼 때 논산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이것도 같이 또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 지역 사례 연구가 중요하다 해서 일찍이 사례 연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우선 지도교수부터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지역 사례만 그렇게 하느냐, 그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논문을 만들면 되지 지역 개개를 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근데 지역 사례 전체가 일정하게 모아져야지만 종합적인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전라도 지역에서 일어났을 때 또 전개된 그런 과정, 또 그 지도자, 또 거기서 격렬하게 활동했던 사람들의 어떤 주장, 이것하고 경상도 지역 또 강원도 지역 여기서 또 다릅니다.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 그 유생들의 양반들의 세력이 강력했을 때 거기서 벌어졌던 그런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죠. 그리고 황해도 지역에서 일본군이 지나갔던, 일본군과 직접 맞대서 싸웠던 그런 지역에서 봉기했던 것은 그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그런 상황 속에서 봉기한 겁니다. 그것이 충청도 지역의 성격을 드러내는 한 요소가 될 수 있죠. 바로 제가 통도 전투라든가 성안 전투, 청나라 군대 일본군이 이 지역을 휩쓰고 다녔을 때 이에 맞서서 각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본다면 그건 다른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지역 사례를 연구를 했을 때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듭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선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 집안을 다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였죠. 그런데 그 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옛날 양반 유생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고 일본 사람들과 싸웠는데 그 의미가 어떻다는 얘기를 그래서 자료 조사하기 전에 몇 시간 동안 설득을 해서 겨우 자료를 받았죠. 그런데 그 자료를 처음 보기 위해서 찾아갔던 집이 문화공보부 시절에 내부장 각국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면서 처음 지역에 자료가 있는 집들이 소개됐을 때 그걸 근거로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군청, 시청에 공보실, 문화공보실 찾아가서 일일이 그걸 확인해서 안내를 받아갖고 조사를 하고, 적어도 한 지역에서 6개월 내지 1년 동안 수시로 찾아가서 단 그 지역 사람이 돼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주요한 여관이 어디가 좋은지, 밥집이 어디가 좋은지 그걸 다 알 정도로 그렇게 하고 그 지역에 여러 사람들을 하고 관련 맺어서 지금까지도 연락이 됩니다. 벌써 몇십 년이, 80년대부터 지금까지니까 수십 년간 이렇게 연락이 되지요. 그런데 경상도 지역을 하고 충청도 몇 지역을 하게 되니까 진이 빠져버립니다. 시간, 금력 여러 가지로 다 힘이 빠져가지고 차라리 그때 전라도 지역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사했으면 어땠을 것인가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그때 얘기 전해줬던 분들이 50대, 60대, 70대인데 지금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전해진 이야기들, 기록한 내용들, 그리고 그때 소장기에서 갖고 있던 그런 자료들, 한문 자료를 그래도 읽을 수 있는 분이니까 그 규정하다고 해서 갖고 있지, 한문이 끊어진 이후에는 그 자료가 의미가 없어서 다 어디 갔는지 지금 후손들이 갖고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아마 이 논산 공기일 때도 그렇게 조사했으면 상당히 많이 나왔을 것인데 그걸 못한 것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역사 연구라는 것이 오늘날 끝이는 것이 아니라 다음 들에 넘겨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논산에서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아주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논문 쓰면서 제가 이 논문 쓰면서 그 논문 참고문에도 나와 있듯이 박명수 교수님하고 신영훈 교수님 논문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옛날에 박명수 교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게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논산에 그 사대상 일단 1만 명이 모였다고 했을 때 전봉준의 부대가 4,000명, 그럼 나머지는 어디냐? 북적을 건드리지 않느냐? 항상 이제 동학농민운동을 얘기할 때 항상 전라도 우선적으로 떠올리고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흔히 동학농민운동에서 아주 큰 전투 3가지 전투가 다 이제 충청도에서 벌어진 전투잖아요. 근데 이 충청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적 중요성 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중에 이제 제가 논산에 관련해서 논문을 썼는데요. 논산 그냥 우연찮게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쓰게 됐는데 쓰다 보니까 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료적 한계도 많이 느끼긴 하지만 또 논산만의 특징들이 좀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원래 논산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지역적 저항이 강했던 곳이다. 지금까지 이제 논산은 그냥 그 아까 그 사람들이 처음 인식했듯이 외부에서 모여서 그냥 그 진격한 하나의 거점 정도로만 생각했다라고 저도 이제 처음에는 생각했었는데 연구하면서 그게 아니라 이 논산 지역의 이 그만큼 그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큼의 역량이 되니까 이쪽으로 집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 받아들이고 안내하고 그다음 모의 장소까지 다 이렇게 제공할 만한 그런 중심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논산이 이제 집결지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거 연구하면서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 공주 웅치 전투 이후에 이제 그 동학농민혁명은 이제 교과서상으로도 동학농민혁명은 끝이다라는 식으로 많이 저술되어 있는데요. 연산전투를 보면서 연산전투에까지도 이 역량은 남아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산전투에서 마지막 이제 일단 이 일본군이 측면에서 들어오니까 그 측면에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측면에서 방어하고 재진격하기 위해서 잠깐 내려온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게 패하니까 결국 이제 후퇴하게 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논산은 이 그 항해 세력들의 집결지이자 동시에 좀 안타깝지만 그 패배를 결정짓게 되는 그런 지역이 논산이지 않았을까. 연산까지 포함한다면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연구하면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연구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릴까요? 네. 네. 아까 유기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저희가 다크투어리즘의 관광 목적지로서 이 논산의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요. 일단은 먼저 그 논산 관광 자원을 설명하는 이런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제가 볼 때는 이런 교육을 전혀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교육을 담당했었지만 거의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없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제 외지에 오는 사람들한테 뭐 문화관광의
전반적인 것들을 해설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교육이 1차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현재적 가치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지금 진주에 이등축제가 열리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진주성이 임진왜란 때 7만 명의 민간군이 이제 희생당한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축제를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저희 현장에 가서 보면 여기가 왜 이런 축제를 하는지 그 궁금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더라고 전부 다. 그래서 여기서 이 유등이라는 게 옛날에 일본군들한테 우리가 둘러싸여 있을 때 가족들한테 그 소식을 보내주는 수단이기도 했고, 야간에 또 우리 군끼리 이제 그 통신을 하는 수단이어서 이걸 가지고 현대적인 놀이 형태로 이걸 이제 꾸민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현장에 와서 교육을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놀이 형태를 통해서 체득을 하는 이런 것들을 닿고요. 스페인의 산페름 축제, 그것도 제가 직접 가봤지만 산페름 축제가 뭐냐면 소몰이 하는 축제거든요. 소가 막 질주하고 사람들이 늘 거기서 죽기도 하고 막 그런데도 스페인에서는 굉장히 큰 축제로, 세계적인 축제로 지금 명성을 얻고 있는데, 그게 어떤 축제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 축제예요. 산페르민, 성인 페르민이 그 지역을 수호했던 사람인데 그 수호했던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놀이 형식으로 그걸 꾸며놨거든요. 그래서 이 논산의 동학혁명 전적지 황화대라든가 이런 데에서 제가 볼 때는 요즘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이런 놀이 형식의 어떤 뭔가 그 당시의 전투라든가 이런 걸 재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서산 해미업송 축제도 가보니까 오재미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당시에 이제 전투를 재현하면서 놀이 형식으로 풀어놨더라고요. 그 뭔가 이런 이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된다면 현재적인 어떤 그 놀이를 통해서 논산의 중요한 이제 전적지였다, 그 동학농민혁명 전적지였다는 것들을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동놀이형 이런 것들이 꼭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내년에 예산이 된다면 어딘가에서 소토산 거기에 좀 제가 볼 때는 그 공간적으로 조금 협소하고 해서 여기 황화대나 이런 데서 그런 걸 한번 좀 기획해보면 것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발표에 대한 토론자분들의 지정토론 들었고요. 또 전체적으로 발표자분들이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좋은 방안들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의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이 세미나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의 이야기들을 묶어서 무엇들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논산의 모든 부분들의 가장 그 초점은 논산 동학혁명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을 할 거냐라고 하는 데 모여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데 거의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논산 동학혁명이 어떻게 규정지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기록에 근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정황에 근거해서 그것들을 설명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논리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억에 근거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활용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들이 이제 튼튼히 된다면 활용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지진호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듯이 이 희생된 곳에서도 축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다크 투어리즘의 방법들을 이용을 하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논산은 황산벌 전투에서 그 시각에 따라서는 개백이 패한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 지역이 중요한 전력지 요충지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신건과 그 이 왕건의 전투도 마찬가지고 또 이 동학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두 모으려면 이 세미나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논산 동학혁명 계승사업 또 내지는 활용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을 좀 수립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하려면 학술적 용역이 필요할 거고, 그런 학술적 용역이 필요하려고 그러면 논산시의 그 부분들을 이 세미나 결과들을 잘 모아서 학술 기본 계획에 관련되어 있는 활용 기본 계획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것들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소토산이든 황하대 봉대 있는 데든 거기에 시민공원의 문제들로부터 접근을 하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문화해설사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도 집어넣고 둘레길도 만들고 이렇게 차츰차츰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그 속안에 모두 넣어서 의미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기본 계획에 따라서 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 이 시민사회들의 어떤 바람으로 정책화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것들은 아까 좀 편안한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신영호 교수님께서 정읍의 기념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같이 지역이 같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같이 조화를 맞춰 발을 같이 맞춰서 나가는 그런 과정들로서 목적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공주의 우리 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쭉 같이 생각을 해나갈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들이 이 세미나로 그냥 끝나지 말고 그런 기본 계획에 수립할 수 있는 과정까지 한번 일을 진척시켰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이 시간이 다 되었지만 회장님이나 우리 사무국장님 혹시 한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예. 오늘 사실 저희가 귀한 분들을 이렇게 모셨는데요. 좀 준비가 좀 어설프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은 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오늘 말씀들 들으면서 이 논산에서도 특히 이제 자료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조금 했는데 저희 뭐 내년도 그렇고 이렇게 좀 해서 여러 차례 저희도 자료를 최대한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좀 구상을 좀 해보는 그런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오늘 말씀들을 들으면서 역사라는 게 항상 과거의 일만 아니다. 과연 현재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도 좀 저희들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논산에 어쨌든 유적지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소토산도 있고 황산성, 황하대 다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솔직히 아직 안내판도 솔직히 못 쓰었어요. 얘기는 하는 중입니다. 하여튼 해가는 중이니까 저희들도 논산에서 나름대로 동학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정신이나 이것도 이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아마 오늘 결과물들을 좀 만들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용역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소토산에 대한 부분을 국책사업으로까지 만들어갈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까지 좀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제가 마무리할까요? 아니 질문. 네, 저는 본부리 논산교당 부서청장입니다.
아까 우리 그 지진우 교수님 잘 알려드렸듯이 다크블루의 그 일형제도 있던데 이제 엄불교회들은 이제 남원, 정읍, 보은, 공주 이 지역에서 이제 일형제를 지내드려요. 우리 논산 지역에도 좀 일형제를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엄불교회는 이제 인사이동 하는데요. 이제 그 남원 지역에도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아까 발표문에 있듯이 이제 김기남 장군의 활동 무대였잖아요. 거기에서도 이제 농민군이 이제 운공으로 경상도 넘어가게 운공에서 이제 농민군하고 그 관국은하고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앙금이 있어요. 후손들이. 그러니까 아마 이쪽 지역에서도 후손들 중에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는가 참여를 했다 한다면 아마 저희 할아버지 정도 연배가 그때 참여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타 지역 기념 사업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신영호 교수님한테 또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논산에서 그 북쪽군 6,000명, 남쪽군 4,000명이 모여서 이제 공주로 올라갔다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북쪽군 인솔을 하신 분이 의암 성병이 이 상사했다 한다면 이 자료도 저도 그런 걸 못 접했는데 이런 자료가 혹시 천주교 측이나 아니면 천주교 교인들이 이제 북한에 제일 많다, 남한보다 북한에 많다 하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관련 연구자들의 어떤 교류나 그쪽에서는 이쪽 논산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연구가 혹시 있으신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산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얼마큼 되느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그 통계는 정확한 게 아니거든요. 다만 통계 잡을 수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은데 최소한 몇만 명인데 그 몇만 명이 2만 명이 될지 5만 명이 될지 10만 명이 될지 그건 모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선 그 몇만 명이 모였다면 세 끼를 안 먹고 두 끼만 먹는다고 하더라도 얼마큼 식량이 있어야지만 그걸 밥을 해서 먹을 수 있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그건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이렇게 먹고 여러 날 활동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거든요. 그리고 그 하여튼 그 인원 문제가 계속 그 연구에서 이렇게 얘기되는데 다운표에서 씁니다. 당시 썼던 용어를 그냥 쓰는 것이지 정확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료 문제를 그 계속 얘기를 하는데 다 인멸될 뻔했습니다. 진학군들이 빼앗아서 다 인멸시키고 중요한 것들은 일본 그 공사관으로 가져갔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르고 또 후손들이 일부 남아 있는 것조차도 잘못하면은 뭐 불정선이라든가 뭐 반란 후손이라든가 해서 인멸시켜 버리고 양반이 갖고 있던 그런 자료들은 문집을 만들 때 다 자료를 모아 보면 이건 보잘것 없는 것이라고 해서 시문집은 다 실리는데 이건 다 제가 뿌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료도 남아 있지 않고 그렇지요. 북한에서 이런 자료가 뭐 모아졌다는 것은 들은 적이 없고 또 북한에서 그 기록 그 논문이라든가 나온 것을 보면은 대체로 해석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실증 연구는 없습니다. 아마 그 황해도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것도 여기에서 연구된 것들을 가지고 아마 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거든요. 하여튼 뭐 여러 말씀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 말씀에서 줄여야 되겠네요. 예, 장시간 하여간 좋은 말씀들 고맙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이러한 세미나를 계획하게 된 계기도 이론적인 배경 그런 것 근거 그런 것들을 마련을 해서 시청 관계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러자는 차원에서 이런 세미나를 기획하고 준비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준비 과정에서 참 매끄럽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사실 우리 논산동학은 작년에 처음 논산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두 번째인데 아직 신생아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서부터 논산 동학극을 공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논산 동학의 노래를 만들었고, 예술제를 개최를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까지 알고 있기로 남쪽 동학군과 북쪽 동학군이 이 논산에서 모여서 공주 우금치로 진군을 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까 정선호 선생님 말씀으로는 남쪽 동학군과 북쪽 동학군이 공주로 먼저 진격을 했었다. 그 말씀을 듣고 뭔가 조금 더 많은 그 고증이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사실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까 유기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들을 위한 웹툰이라든지 예술제들이라든지 시청의 홈페이지를 개설을 한다든지 은어리 그런 문제들은 전부 다 지금 우리 논산동학 내부에서 장기적인 과제로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하여간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지진호 문화관광재단 이사장님의 적극적인 도움과 하여간 협조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보석 같은 말씀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예, 고맙습니다. 하여간 요거는 전부 다 녹화를 해서 논산시에 또 우리가 자료를 제출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